안녕하십니까. 신인근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이란이 완전히 막 나가기로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뉴스 보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탄도미사일 16발을 일시에 동시에 발사해서 이스라엘의 핵시설을 타격하는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아주 묘한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고요. 그리고 중국제 드론 전 세계에 어마어마하게 퍼져 있고 우리나라에도 많이 지금 사용하고 있죠. 그런데 이거 가지고 폭격기로 만드는 이런 것들이 지금 발견됐는데 우리나라 큰일 났습니다. 보겠습니다. 모두가 우려하던 상황이 결국 현실이 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세계 최대의 드론 기업인 중국 DJI가 아무 제한 없이 전 세계에 판매하고 있는 드론이 무기화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우리나라도 대응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극도의 혼란 상황이 빚어지고 있는 아프리카의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중국제 민수용 드론을 간단히 개조한 폭격 드론이 발견되어 각국 보안당국에 비상이 걸렸다고 복수의 오신트 소식통들이 일제히 리포트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지난 12월 21일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정부군은 기동대를 투입해 반군 거점을 급습했는데요. 반군의 무기고에서 중국제 소형 드론에 중국제 수류탄이 장착되어 있는 폭격 드론을 발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본형이 99만원, 풀옵션 기준으로도 130만원 이내의 가격에 팔리고 있는 이 드론에는 반으로 자른 페트병이 본체에 테이프로 고정되어 있고 그 안에 안전핀을 뺀 수류탄이 들어있었는데요. 동체를 약간 뒤로 기울인 상태에서 표적 상공까지 비행한 뒤에 상공에서 드론을 앞으로 기울여 수류탄을 투하하는 방식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 중국제 드론은 모델에 따라 짧게는 34분, 길게는 45분 이상 비행할 수 있고 고용량 배터리를 적용해 최대 10km 거리까지 비행할 수 있는데요. 스스로 장애물을 감지해 회피하며 저공 비행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손바닥만한 크기에 소음도 작아서 야간에는 드론의 접근을 거의 인지하지 못할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드론들이 군사기지에 대한 정찰이나 사제 폭발물을 장착한 공격용 무기로 얼마든지 전용될 수 있음에도 국내에는 이 드론들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는 관련 규제나 방어 대책이 거의 전무하다는 것인데요. 싼 가격에 무차별적으로 유입되는 중국산 드론에 대한 제도적 통제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는데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소형 드론에서는 거의 세계를 휩쓸고 있는데요. 특히 DJI 여기 마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지금 휩쓸고 있죠. 이 모델만 하더라도 동체만 사면 99만원, 조종기 컨트롤러까지 사면 거기다 옵션 붙이고 한 130만원 정도면 우리나라도 살 수 있는데요. 이게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발견됐어요. 반군 세력을 이제 특수부대가 급습했는데 이게 나온 겁니다. 보시다시피 페트병이 밑에 달려있고 그리고 수류탄이 들어있습니다. 수류탄 안전피를 뽑아놓고 여기는 지금 채워놨는데, 자, 그래서 이 드론이 위에 그 프로펠러가 4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표물이 저쪽이면은 살짝 고개를 뜬 상태에서 비행을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페트병이 뒤로 이렇게 가게끔 해서 수류탄이 페트병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목표 상공에 가서 앞으로 기울이는 거예요. 인사하듯이. 그러면 페트병이 또 밑으로 가니까 수류탄이 또르륵 굴러내리겠죠. 그래서 투하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안전핀이 작동이 되면서 몇 초 후에 당연히 폭발하겠죠. 그렇게 해서 폭격하는, 정말 너무나 값싸게 폭격기를 만들어버리는 이런 상황인데, 그런 것이 우리나라에는 없을까? 우리나라는 지금 정전협정, 그리고 지금 종전선언 하자 말자 하는데 아직도 우리는 분단 상황의 위협이 전혀 제거되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없을까?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자유스럽게 이 중국제 드론을 살 수가 있고, 또 주민등록증만 있으면 화공약품점에 누구나 가서 화공약품을 구입할 수 있고, 우리 대한민국은 또 교육 수준이 높아서 중학교만 되어도 화학 시간에 많은 것들을 배우죠. 마그네슘이다, 붉은 인이다, 뭔가 이런 그 폭발력이 있는 화공약품, 화학 물질들 우리들은 상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합할 수 있는 가능성 얼마든지 있는데, 문제는 투발할 수단이죠. 그래서 이 투발할 수단으로 이런 드론을 사용하게 된다면 중앙아프리카의 경우처럼 우리 완전 아비 규환을 맞을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성남 비행장, 서울공항이죠. 여기에 대통령 전용기 뜨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정찰기들, 백두 금강 정찰기 여기서 다 뜨죠. 그런데 가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그 성남공항 옆에 분당 신시까지 쫙 펼쳐져 있어서 그냥 그 옆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활주로 다 보이죠. 정말 나쁜 자들이 또 간첩이 그 서울공항 옆에 있는 아파트 하나 사서 그쪽에서 있다가 드론 밤에 딱 날려서 뭔가 야간 비행하는 우리 정찰기 또는 VIP 전용기 이런데 이착륙할 때 이렇게 폭격해버리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관계법령이 너무나 허술하다. 드론을 살 때 아무도 등록하지 않고 드론 비행을 아무도 허가받지 않고 특수한 이 서울 강북 지역 일원을 제외하고는 또 비행장 이 인근을 제외하고는 그런데 그런 비행장 인근에 날리지 마시오. 단속되면 큰일 나요. 하는 건 있지만 이걸 또 방어할 수 있는 시스템은 있느냐. 그래서 카운트 드론 시스템이라고 해서 비행장 인근에 들어오면 여기에 이제 드론에 전파가 더 이상 접속이 안 돼서 드론이 추락하게끔 한다든지 뭐 이러한 장치들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런 제밍 장치가 비행장에 설치가 되어 있느냐. 또 더 설상가상으로 이 성남 비행장 얼마나 중요한 비행장인데 이 성남 비행장 바로 옆에다가 드론 비행장을 만들어 놨어요. 성남시장 은수미가 그렇게 해서 또 드론을 뭐 중요한 비행이 있으면 날리지 마세요 라고 또 공지를 또 사진에 한답니다. 그 말은 뭐냐, 중요한 비행이 있는 스케줄을 그냥 다 알려주는 것이죠. 그 정도로 허술하게 이 성남 비행장 활주로 남쪽에다가 드론 비행장을 설치해 놓는 이 황당한 이 성남시, 이런 것들이 지금 자행되고 있으니 우리 안보 어떻게 되겠냐. 그래서 이 중앙아프리카 정말 지구 반대편에 있는 먼 나라 이야기이지만 이 DJI 드론은 우리나라에 너무나 많이 팔려있기 때문에 이 카운터 드론 시스템 그리고 드론 관계 법령 이런 것들 법적으로 그리고 군사적으로 아주 면밀히 검토하고 빨리 시행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란이 점점 이성을 상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란이 최근 실시한 전국 단위 대규모 군사훈련에서 이스라엘의 원자력 발전소를 겨냥한 대규모 탄도탄 공격 모의 훈련을 실시했다고 발표해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걸 이스라엘이 그냥 넘어갈지 모르겠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지난 12월 20일부터 12월 24일까지 5일간 실시한 대규모 군사훈련에서 대량의 탄도미사일을 동원해 이스라엘의 원자로를 파괴하는 훈련을 실시했다고 프랑스 테헤란 통신사 AFPT가 현지 시각 12월 26일 보도했습니다. AFPT는 현지 시각으로 25일 방영된 이란 국영TV 보도를 인용해서 이 같은 소식을 전했는데요. AFPT가 인용한 이란 TV에는 모하메드 바게리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이 직접 나와 이번 훈련은 시온주의 정권, 즉 이스라엘을 겨냥한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바게리 사령관은 16발의 탄도미사일이 목표로 삼은 표적을 정확하게 조준하고 타격했다라며 적들은 우리가 이란을 공격하는 국가를 초토화시킬 수 있는 미사일 수백 발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과 이번 훈련 기간 중에 발사된 미사일의 숫자는 우리가 보유한 미사일 전력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이란이 5일간 위대한 예언자라는 훈련명으로 실시한 이번 훈련에서는 이스라엘의 디모나 원자로와 같은 형태의 지상 모의 표적에 16발의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동시에 명중시키는 장면이 연출되는데요. 이를 두고 이란 반관영 매체 타즈님 뉴스통신은 혁명수비대가 디모나 핵시설에 대한 공격을 시뮬레이션했으며 이로써 시온주의 정권의 급소를 타격하는 작전을 성공적으로 리허설했다라고 선전했습니다. 이란이 표적으로 삼은 디모나 핵시설은 이스라엘 핵무기 개발과 생산의 핵심 시설로 정식 명칭은 시몬 페레스 네게브 원자력 연구센터인데요. 이스라엘은 이곳에서 매년 3, 4발의 핵탄두를 제조할 수 있는 고순도 플루토늄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략시설에 대한 이란의 미사일 공격 위협은 이스라엘의 강력한 반발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란의 계속되는 도발을 이스라엘이 과연 언제까지 참아줄지 중동 정세가 갈수록 악화이로를 걷고 있습니다. 이란이 이런 훈련을 했습니다. 5일간 했는데 이 시기가 미국의 제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이스라엘을 방문했을 그 시기입니다. 이스라엘 방문해서 이란 문제를 협의하러
12월 22일 날 갔는데 이 훈련을 12월 20일에서 24일까지 진행을 했고 또 그들은 이슬람이죠. 그런데 여기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까지 이 훈련을 진행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 겨냥을 해서 그렇게 하면서 16발의 미사일을 한꺼번에 발사를 했는데 16발 정말 뭐 이 스케일이 북한보다 더 크네요. 북한보다 돈이 많아서 그런지. 그래서 그걸 전부 이스라엘의 핵시설을 향해서 때렸는데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 공격한다, 폭격한다, 나탄즈 핵시설이라든지 이런 거 때린다. 뭐 이런 이야기가 이제 계속 나오니까 우리도 니들 때린다. 이제 이렇게 된 것이죠. 우리는 전투기는 못 보내지만 탄도미사일로 그냥 때려버린다. 이걸 보여준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동영상 그리고 캡처 사진 이런 것들을 공개했는데 지금 뭔가 도움이 지금 폭파해서 파괴되기 직전의 그 순간의 모습이 있고 거기다가 또 탄두가 하나 더 내리꽂히는 이런 사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이제 원자로다 이거예요. 이스라엘의 원자로. 여기가 어디냐? 이스라엘의 사막 지역에 있는 그 핵시설인데 여기가 바로 이스라엘의 핵무기를 만드는 원료를 만드는 그런 곳입니다. 여기 부분에 이 부분이 있어요. 여기 동그란 거 있죠? 이 동그란 돔, 이게 바로 방금 보여드린 이 돔입니다. 그래서 이 핵시설을 폭격 16발 가지고 그냥 동시에 폭격해버려서 초토화시켜버리겠다. 니들이 16발 가지고 뭐 폭탄 싣고 와서 벙커버스터로 때린다? 우리는 그냥 탄도미사일로 때려버려. 이런 것들을 보여줬는데 과연 이스라엘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참을 수 있을지, 또 미국은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여기에 가 있을 때 이런 훈련을 한 것에 대해서 미국은 어떤 반응을 할지 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란이 핵 합의 재개를 위한 협상을 지금 하고 있죠. 비엔나에서 하고 있는데 그게 뭐 여기서 어깃장을 놓고, 근데 그 협상하기 전에는 이 협상 파탄나면 우리는 그냥 고농축 우라늄 더욱더 농축하기 위해서 달린다, 이렇게 엄포를 놨었는데 이제는 또 우리는 뭐 이 협상 안 되더라도 이 지금 현재까지 60%까지 농축해놨는데 여기서 우리는 더 이상 농축은 안 할 거야. 우린 평화적으로 원자를 이용할 거야. 라고 지금 또 다시 또 말을 바꿨죠. 이 말은 야, 이란이 그냥 농축 안 한다는 거네. 그러면 뭐 괜찮네. 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니죠. 이미 벌써 고농축 우라늄 다 만들었구나. 이렇게 지금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과연 이 모습을 지켜볼지, 그들의 영토에 이런 어마어마하게 다량의 탄도미사일을 동시에 쏘는 영상을 공개하면서 니들 바로 니들이야, 시온 정권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이 참을지 중동 정세가 갈수록 더욱더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들어온 소식 계속 알려드리고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